설명은 여러분 언제 배우냐면 민법에서 주물정물 개념을 배웁니다. 종속된 물건이란 말이죠. 즉 여러분이 땅을 샀어요. 근데 그 위에 보니까 도로가 나 있고 다리가 나 있다. 그러면 그 땅에 있는 도로, 다리도 내가 당연히 내게 된다. 축대가 있다. 땅에 어떤 내가 땅을 샀는데 그 땅 위에 축대가 있다. 그건 내 거 아니다? 그것도 내 거다는 걸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정착물은 어떤 토지에 정착된 물이니까 종물이 원칙입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게 있죠. 바로 건물입니다. 여러분들이 단독주택을 샀다. 단독주택을 살려고 하는데 그럼 이제 등기부등본 띄워봐야 되죠. 등기부등본 띄워볼 땐 단독주택을 구입할 때 등기부등본은 한 통을 띄워봐야 됩니까? 두 통을 띄워봐야 됩니까? 두 통 띄워봐야 돼요. 왜요? 바로 우리나라 등기부는요. 토지하고 건물이 별개의 소유권이 인정된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자 건물은 토지하고 독립된 독립물로서 독립된 물건으로서 소유권의 소유 객체로서 우리가 인정됩니다. 자 이게 일반적으로 협의 부동산을 볼 때 시각이에요. 자 그래서 협의 부동산 토지하고 그 다음에 건물하고 기타 정착물들을 보통 우리가 부동산으로 봅니다. 요 개념은 여러분이 어디서 보면 이런 개념, 민법에서의 토지 및 그 정착물이 아니라 부동산의 토지와 건물과 나머지 정착물들의 개념이 법률에 녹아 들어간 게 뭐냐면 여러분 공인중개사법 공부하시면요. 그쪽이 뭐가 나오면 중개대상물의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토지, 건물 및 토지 정착물이 바로 중개대상물이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토지와 건물, 그 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정착물들이 바로 부동산, 협의의 부동산의 범위에 포함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뒤쪽에 가서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하면 농작물이나 임목 같은 경우는 이건 각각 독립물로 보게 되는데 이건 흔하지 않으니까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여기서 따질 건 아니고 농작물, 임목 이런 부분에는 민법에서 물건을 배울 때 각종 판례 같은 걸 다 배우시니까 그때 가서 참조하시고 여러분들이 협의 부동산은 세 가지를 말한다. 뭐뭐를 말한다. 토지와 별개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건물, 기타 종물로서의 정착물을 보통 우리는 협의의 부동산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해하시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건 법률상의 법률적인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보통 법에서 별도로 농작물이 임목이 종물이냐 아니냐 하는 판단 근거까지 여기선 별로 그렇게 따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광의의 부동산 얘기를 합니다. 넓은 의미의 부동산 얘기. 자, 광의의 부동산이다라는 개념은 뭐냐면요. 자, 협의의 부동산이 있습니다. 협의의 부동산은 자, 이런 토지와 건물과 그 다음에 기타 정착물들을 포함하는 게 바로 협의의 부동산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거보다 넓은 의미의 부동산이니까 이건 광의의 부동산의 개념이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협의의 부동산 이외에 어떤 부동산까지를 보고 우리가 광의의 부동산이라 하냐? 광의의 부동산은 부동산과 비슷하다. 비슷하다는 말로 준한다라고 하거든요. 준부동산, 협의의 부동산과 준부동산을 합해서 우리는 광의의 부동산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준부동산은 우리가 또 뭐라고 하냐면 의제부동산 또는 유사부동산이다라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동산으로 본다라는 게 의지한다란 말이에요. 유사하다, 부동산하고 유사하다는 말이에요. 근데 뭐가 유사하냔 말이죠. 여러분 책에는 여러 가지 유사부동산 얘기 나옵니다만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종물이 아닌 토지와 건물을 보자. 이 두 개는 별개의 소유의 객체다 보니까 뭐가 있다? 등기라는 공시제도가 있습니다. 이 공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디서 공부한다? 바로 공시에 관한 법에서 따로 공부합니다. 공시 및 세법 있죠? 공시에 관한 법에서 공부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부동산학은요, 여러 가지 법적인 거 다 들어와요. 자, 근데 여기서는 그 등기에 대해서 거기 가서 배우시고, 우리는 뭐는 여기서 짚고 넘어가자. 토지와 건물에 공통적인 점이 있다. 뭐가 있다? 등기라는 공시제도가 있다. 등기에는 뭐를
그 물건의 소유자가 누구다는 소유권이 표시되고 각종 기타 여러 가지 물권이 표시되는 게 바로 등기제도입니다. 자, 그러면 광해부동산에 포함되는 준부동산, 소위 의제부동산과 유사부동산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협의의 부동산, 부동산은 아니에요. 협의의 부동산, 토지 및 정착물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토지 및 정착물처럼 별개의 등기제도가 있는, 별개의 독립된 소유권 제도가 인정되는 걸 보고 우리는 의제부동산, 유사부동산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의제부동산과 유사부동산은 바로 등기라는 공시제도가 있는 겁니다. 근데 등기란 말이 영어가 레지스인데 이 등기란 말이 또 다르게 번역하면 등록이란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가 되거나 등록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돼서 어떤 소유권, 소위 물건이 등기가 되거나 등록되는 이런 제도를, 이런 물건을 보고 우리는 의제부동산이라고 합니다. 이런 의제부동산은 크게 여러분 책에는 쭉 열거만 되어 있습니다만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민법에서 여러분 물권법에 가서 보면 여러분들이 나옵니다만 일물이 일권주의다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는요, 하나의 권리가 인정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민법에서, 우리나라 법체계에서는 예외적으로 하나의 집합물, 여러 개의 물건이 모인 집합물에 대해서 하나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민법 같은 데서 공부할 겁니다만 임목에 관한 법률에서 임목이다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수목의 집단에 등기, 수목의 집단을 등기를 합니다. 그걸 보고 임목이라고 하는데 이런 등기된 임목. 그 다음에 공장저당법에 의한 공장저당법에 의한 공장재단. 그 다음에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한 광업재단. 임목과 공장재단, 광업재단은요, 임목은 나무가 여러 개 모인 거. 그 다음에 공장재단은 공장 건물하고 공장에 속한 기계, 그 다음 각종 권리, 이런 것들이 하나로 만들어진 거. 재단이라는 것은 여러 개가 모인 거거든요. 광업재단은 광산 관련된 여러 가지 물건이라든 권리가 하나로 모아진 거. 이런 것들은 별개의 등기 대상이 됩니다. 등기 대상이 돼서 이건 해당 법률에 보면요, 민법에 부동산처럼 취급한다라는 그런 규절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준부동산, 의제부동산을 봅니다. 그 다음에 자, 등록이 되는 등록의 대상인 물건들이 있습니다. 자, 부동산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소유권을 등록하도록 하는 이런 물건이 있어요. 이건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들 자동차 사면 자동차 등록부에다 등록해야 되는 거 아시죠? 가장 대표적인 게 자동차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도 등록하냐면요, 항공기도 등록해요. 그 다음에 또 뭐도 등록하느냐, 여러분 덤프트럭 있죠? 그거 기사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덤프트럭이 건설기계에 포함되느냐 자동차에 포함되느냐, 이거 가지고 논란이 대상이 되고 하는데, 포크레인 같은 경우는 무조건 건설기계에 포함됩니다. 바퀴가 있더라도. 자,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등록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등록 대상인 물건들 세 가지.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쉽죠? 땅에서 가는 거, 하늘에 가는 거, 그 다음 땅속 파는 거. 이것들은 전부 다 등록 대상 물건은, 요거는 등록이 대상이 되고 부동산처럼 취급되기 때문에 광해부동산의 범위에 포함된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이렇게 얘기하면 좀 혼동이 되는 게 있어요. 뭐 하나가 있냐면 중간에 끼어드는 게 꼭 박쥐 같은 게 선박이 있습니다. 배죠. 자, 선박은 조그만 배는 안 되고요. 20톤 이상 선박입니다. 20톤 이상 선박은 등록 대상 물건이에요. 하지만 요건 등기가 됩니다. 선박 등록부가 아니라 선박은 등기 대상입니다. 등록 대상 물건의 일종인데 등기 대상이다라는 거 여기까지만 기억하시고, 어려운 거 아니죠? 땅에서 가는 자동차에다 바다에 가는 선박도 20톤 이상이면 등기 대상이다. 그 다음에 등록의 대상이 되는 물건 말고 권리가 있습니다. 등록이 대상이 되는 권리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광업권이다라는 것과 하나는 어업권이다라는 게 있습니다. 광업권이다라는 것은 광물을 채굴할 수 있는 권리예요. 이 광업권에 근거해서 채굴권 같은 거 여러 가지 채굴권들이 나옵니다만은 조광권이 뭐 하는 건 광업권에 근거해서 나온 겁니다. 이 광물을 채굴할 수 있는 근거 광업권, 그 다음에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권리를 보고 어업권이라고 합니다. 이거 우리나라에 다 모든 바다마다 어업권이 다 설정이 돼 있어요. 이런 어업권, 요거는 등록이 대상이 되는 권리입니다. 이 두 개도 바로 어떻게 된다? 바로 준부동산, 의제부동산으로 취급된다란 말입니다. 그래서 요 개념까지는 여러분들이 근본적으로 좀 알아두셔야 된다라는 것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부동산이 뭐다라는 그 개념을 잡기 위해서 제가 상세히 설명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개념 제대로 못 잡으시면요, 여러분들 나중에 가서 혼동되십니다. 항상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을 볼 때는 어떻게 된다? 바로 복합 개념으로.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그런 사고를 보셔야 돼요. 부동산 하면 보통 토지를 말하긴 하지만 어떤 물리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 법적 측면을 다 봐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 보시고, 법적인 측면에서 부동산 얘기 나오면 원칙적으로 뭐다?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 토지 및 그 정착물인데 바로 토지와 건물과 기타 여러 가지 정착물들을 부동산이라고 한다. 자, 이런 토지 및 그 정착물 협의 부동산이라고 하고, 거기에 토지 및 그 정착물, 토지나 건물처럼 등기나 등록이 대상이 되는 물건이 있더라. 집합물로서 임목, 공장재단, 저당재단, 공장재단하고 광업재단, 그 다음에 등록되는 물건으로서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그 다음에 선박은 등록되는 물건, 등기되는 물건이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어업권과 광업권, 이런 것들은 해당 법률에 보면, 자, 그 대상물의 등기 등록에 대해서는 부동산 등기법을 거의 대부분 준용하거나 토지에 관련된 규정을 다 준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측면에서 광의 부동산 개념이 있다라는 것들 항상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바로 부동산이에요. 하지만 결국은 해서 부동산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따지면 토지와 건물을 말한다라고 보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부동산학자들이 아무 생각 없이 부동산 하면 의식적으로 뭘 얘기하더라? 무의식적으로 토지를 얘기한다 라는 것들을 항상 기억하시고, 그래서 부동산학개론에서 공부하실 때 토지 및 건물이란 말 없이 그냥 부동산 얘기만 하면 대부분 토지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셔서 여러분이 받아들이시면 별 틀리지 않게 여러 가지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시간이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